안녕하세요. 키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익명화폐의 역사, 대쉬 모네로입니다. 지난 주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에 이어 이번엔 익명화폐 대쉬와 모네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익명 거래를 위해 지난번 비트코인이 익명 프로토콜이 아니고 익명 거래의 수요에 따라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믹싱 서비스는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제3자를 필요로 하고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믹싱이 이뤄지는 흔적 자체를 감출 수는 없었죠. 따라서 익명 거래를 원하는 수요는 새로운 익명 암호화폐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엔 대쉬와 모네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믹싱은 마스터 노드에게 맡긴다. 대쉬. 대쉬는 2014년 1월 18일에 원래 엑스코인이란 이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 후 2월 28일에 다크코인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3월 25일에 대쉬라는 브랜드로 재탄생합니다. 대쉬 역시 대표적인 익명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쉬에는 프라이빗 샌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익명 전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비트코인 믹싱 중 코인조인의 아이디어를 계승했습니다. 다만 코인조인의 믹싱 원리는 P2P 믹싱이라면 대쉬의 믹싱 원리는 사용자가 보낸 대쉬를 마스터노드가 대신 섞어주는 마스터노드 믹싱입니다. P2P 믹싱은 사용자들끼리 합의한 주소에서 각자의 비트코인을 섞는 방식이라면 마스터노드 믹싱은 사용자들이 마스터노드에게 보낸 대쉬를 마스터노드가 대신 섞어주는 방식입니다. 코인조인 서버의 역할을 마스터노드가 대신하는 것이죠. 대쉬에서도 블록을 승인하는 일은 채굴자들이 담당하지만 프라이빗 샌드를 처리하는 일은 오직 마스터노드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샌드를 원하는 3명 이상의 사용자가 모이면 마스터노드가 이들이 제출한 대쉬의 수량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원래 대쉬 보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사용자들은 이렇게 원래 주인을 알 수 없게 뒤섞은 대쉬를 받게 됩니다. 그 대가로 마스터노드는 익명 전송의 수수료를 챙겨가는데요. 이 마스터노드가 제공하는 프라이빗 샌드 기능이 대쉬를 추적이 어려운 화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대쉬 믹싱은 근본적으로 코인 믹싱 아이디어를 계승했기 때문에 대쉬의 추적을 기하급수적으로 어렵게 할 뿐이고요. 프로토콜 자체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익명인 화폐 모네로. 모네로는 바이트코인의 포크로 2014년 4월 탄생했습니다. 바이트코인은 크립토노트를 사용한 최초의 암호화폐로 2012년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초기에 바이트코인의 코드 및 소프트웨어를 상당 부분 이어받았지만 이후 모네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익명성을 더욱 강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익명 거래를 원하는 이용자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면 믹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대쉬를 이용하더라도 전송 시 익명 전송을 선택, 마스터노드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모네로는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이 모든 입출금에 대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보장된 익명성 때문에 2017년 7월 폐쇄된 알파베이와 오아시스 등 온라인 암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모네로의 익명성은 기본적으로 크립토 노트로부터 나왔습니다. 크립토 노트는 비트코인과 다른 코드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회용 주소와 링 서명을 이용합니다. 크립토 노트를 이용해 만든 암호화폐로 바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습니다. 모네로는 매 거래 시 새로운 주소가 생성되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네로에서 이용되는 세부적인 기술로는 본래의 주소를 블록체인 내에서 찾을 수 없는 스텔스 주소,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링 서명, 거래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알 수 없는 링 시티 등이 있습니다. 스텔스 주소. 모네로는 거래마다 자동으로 일회용 주소를 생성시켜 거래합니다. 매 거래 시 해당 거래에서만 이용되는 일회용 주소를 쓰기 때문에 본래 주소를 통해 거래 내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어떤 두 개의 거래도 같은 사람에게 입금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주소와의 차이점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용자는 지갑마다 26개에서 35개짜리의 주소를 가집니다. 지갑의 주인은 이 주소로 비트코인을 입금받고 누구나 이 주소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다면 얼마를 송금했는지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네로 지갑의 주소는 공개 읽기 키와 공개 쓰기 키를 포함한 95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 읽기 키와 공개 쓰기 키는 각각 비밀 읽기 키 및 비밀 쓰기 키와 쌍을 이룹니다. A가 B에게 모네로를 보낼 때 A의 지갑은 B의 공개 읽기 키와 공개 쓰기 키, 그리고 다른 랜덤 데이터를 이용해 일회용 공개 키를 만듭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일회용 공개 키는 블록체인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소는 단 한 번만 이용되는 주소이므로 A가 B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거래 후 오직 B만이 자신의 비밀 읽기 키를 이용해 계좌에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만이 비밀 쓰기 키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상의 일회용 공개 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B의 공개 주소를 블록체인에서 찾아보더라도 여기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링 서명. 링 서명은 송금자의 공개 키만을 이용하는 일반적 디지털 서명과 달리 여러 유저의 공개 키를 사용합니다. 만약 A가 B에게 송금하는데 C와 D의 공개 키와 자신의 공개 키를 섞어 링 서명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A, C, D 3명이 각각 3분의 1의 확률로 송금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송금자가 A라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링 서명에 3명의 공개 키가 들어간 경우 링 사이즈를 3이라 합니다. 즉 스텔스 주소가 수신인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면 링 서명은 송신인을 감추는 역할을 해 보안성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링 서명만을 이용한다면 송금 사실을 다른 이가 모르기 때문에 이중 지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크립토노트는 키 이미지를 이용해 이중 지불 위험을 차단시킵니다. 서명, 검증 공식에 일회용 비밀키에 1:1로 대응하는 숫자인 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키 이미지로 개인키와 공개키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사용된 모든 키 이미지가 블록체인에 저장돼 네트워크에서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링시티. 앞에 스텔스 주소와 링 서명은 크립토노트의 보안 기술로서 모네로의 엄마격인 바이트코인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면 링시티는 모네로에 새로 도입된 보안 기술입니다. 링 서명의 발전된 방식으로 거래 금액을 숨기는 기술인 링시티는 송금되는 금액이 블록체인에 표시되지 않게 합니다. 코브리 프로젝트. 코브리는 I2P 라우터를 C++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I2P는 토르와 유사한 익명 네트워크지만 토르와 달리 분산화된 P2P 방식을 이용하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I2P 라우터는 자바로 작성되는데요. 코브리는 모네로와의 호환성을 위해 C++ 언어로 구현시키고자 합니다. 모네로는 현재 스텔스 주소, 링 서명, 링시티만으로도 거래 쌍방향 거래 금액을 숨길 수 있지만 다른 메타데이터와 함께 IP 주소가 유출됩니다. IP 주소는 블록체인에 영원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만약 악의적인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세상.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된 사례들이 기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특히 익명화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즉 어떤 이의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면 개인의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보유 고객 수, 고객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와 같은 민감한 내부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은 향후 협상에 치명적인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처음으로 실현시켰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받거나 보내기 위해 지갑 주소를 공개하는 순간 누구나 나의 지갑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네로는 모든 거래에 자동으로 정보 보호 기술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합니다.
심지어 코브리가 도입되면 누가 모네로를 이용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이죠. 프라이버시의 추구는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미래는 중앙화된 권력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수평적 세상이 아닐지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키빗이었습니다.